대한민국 수입 품목의 1위가 석유하고 역청유입니다. 근데 이 수입 품목의 1위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오느냐? 미국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사오는 석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약 1,500억 원 정도. 2017년 8천억, 작년에는 거의 5조 원에 해당하는 석유를 사들였습니다. 이유도 있죠. 이란 이 핵 협상을 미국이 깨면서 금수 조치를 내렸는데 한국에는 예외 조항을 인정해줘서 이란 석유는 사올 수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석유를 사는 양이 늘어납니다. 긴 얘기를 짧게 정리를 하자면 미국 석유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국 2019년 돼서 세계 최고의 셰일가스 산유국이 됐습니다. 셰일가스는 가지고 있다고 다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추출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단가가 높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석유는 그냥 파면은 폭발해서 끌어올리면 바로 석유로 설주 원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셰일가스는 말 그대로 모래랑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추출해내야 돼요. 추출하는 기술 이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을 갖는다 해도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셰일가스를 갖고 있어도 미국과 경쟁해서 단가가 미국보다 낮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하고 싶어 얘기합니다. 한국의 오만 내지는 한국의 거만, 이스라엘의 겸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우리의 4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 조금 넘습니다. 28,000평방이니까 우리가 약 10만이라 치면 인구 900만이에요. 약간 대충 줄여서 우리보다 인구는 한 5분의 1도 안 되고 땅덩어리는 우리는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큽니다. 모래 사막이에요. 사막국가. 사막국가의 이리게이션 이 소위 말하는 이 관수 시스템, 물을 갖다 대는 시스템을, 관계 시스템을 잘해서 농사도 짓고 밀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예요. 스타트업 이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입니다. 미국보다 스타트업이 더 많아요. 이 이스라엘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으로 대두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이 국력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땅덩어리도, 문화도, 기술력도 다 세계, 물론 땅덩어리 크기로는 1위가 아니지만 1위는 러시아지만 이런 땅덩어리, 이런 자원, 이런 경제력, 이런 산업력, 이런 기술력, 이런 전투력,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 플러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에너지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지금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딴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구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되고 땅덩어리의 4분의 1 조금 더 큰 사막의 나라. 여기에 기름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거의 맞먹을 정도랍니다. 2,500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이에요. 매장량이. 이 보니까 숫자도 석유가 17억 배럴 매장되어 있고 천연가스는 3조 4,500만 평방미터. 미국 매장량이 2분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매장하고 있는 미국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2분의 1 정도의 양이 이스라엘에 매장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셰일 석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2,500만 배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중동에서 발을 빼고 중동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밸런스를 지키면서 중동 눈치를 보는 게 거의 노골적으로 없어졌어요. 이때까지는 중동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동에 개입한 이유도 사실은 석유전쟁입니다. 이제 이라크 전쟁도 석유전쟁이에요. 이 석유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 번은 이 나라와 동맹국이 됐다. 또 다른 때는 전 나라와 적국이 됐다. 또 적국이 된 나라를 다시 우방으로 했다. 미국 나름대로의 다변화된 머리를 굴리면서 중동 국가를 자기의 파트너로 계속 끌고 왔습니다. 그중 최고로 가까운 나라가 현재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를 이 미국이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끌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석유와 가스가 많이 난다면은 그때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붙들고 늘어질 필요가 없죠. 사우디아라비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은 색깔이 아주 미묘합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동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기름을 사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란 기름을 더 많이 의존했어요. 근데 이란이 작년 미국이 이란 핵 협상을 깨고 난 뒤부터 이란 석유 수출을 제재를 했습니다. 중국 기름 사올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 미중 전쟁,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들이 수출한 미국이 수출한 그리고 중국이 수입한 160억 달러에 대해서 160억 달러에 해당되는 상품에 관세를 25%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원유만 안 붙였어요. 관세를 안 붙였어요. 25%를 매기질 않았어요.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원유에는 관세를 안 붙였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원유 소비국인 중국이 이란도 소위 말하는 핵협상이 미국이 파기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다시 가동시키니까 이란 석유 수출을 제한시킵니다. 제재를 시켜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 피해를 입어.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원유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 중국이 돼버린 거야. 또 그 전에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많이 사갔어요. 중국이. 또 다른 채널 중에 중국이 자기들이 연간 필요한 석유의 70%를 해외에서 사들입니다. 중국 자체도 석유가 나요. 근데 질이 좋지 않아요.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 지금 콩가루 집안 됐어요. 그 석유를 끌어올렸어. 생산해낼 수가 없어. 자체 내 정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시추하는 기술이나 장비에 투자도 안 하고 있어. 그 뭐 기술력도 제대로 없을 거고 요원도 없을 거고 뭐 인력도 없을 거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도 안 넣을 거고 돌아봐서 기름 사갈 때가 미국하고 사우디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우디하고 중국이 만납니다. 미국 무역 협상하는 기간에 사우디 빈살만이 중국까지 날아가서 둘이 쏙닥쏙닥 만나요. 기름 얘기하러 간 거예요. 야, 우리가 힘드니까 사우디가 전적으로 우리 기름 대는 선해. 이제 이란이 당분간 저를 제재 때문에 우리한테 기름 못 팔아먹고 베네수엘라가 저러니까 너들이 팔아. 사우디는 좋다고 얘기하죠.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되고 자칫 이스라엘이 사우디를 넘어서는 제2의 산유국이 될 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마구잡이로 캐내고 그걸 베네수엘라가 하듯이 국유화하고 돈방석에 앉아가 정신 못 차리고 파퓰리즘을 쓰고 안 합니다. 아주 침착하게. 물론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끌어올리는 데는 국제 이 전통적인 오일 생산 가격하고 경쟁할 수준이 돼야 돼요. 셰일가스가 $50 이상이면 생산이 없습니다. 팔아먹어도 남는 게 없으니까. 고도의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그것을 좀
다른 오펙 국가들의 전통적인 오일과 경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시장을 점령할 때까지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런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끌어올리면 이때까지 옛날에는 이집트에서부터 수입해가 쓰고 해서 이스라엘이 좀 팔아라, 좀 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집트가 지금은 도로 수입해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 한때의 석유로서 서름받았던 것을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고 중동 국가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생각은 러시아에 의존하는 서유럽, 러시아의 원유 공급에 의존하는 서유럽 국가들에게 그리고 아프리카에게 이 천연참 쉘가스나 오일을 공급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통해 들어오는 엄청난 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국가 발전, 국가 재건을 위해서 쓸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기름 자체 얘기 아니고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핵까지 가진 나라입니다. 핵무기까지 가진 나라예요.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적고 인구도 적지만 핵무기까지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아주 가까이 했지만 기름이라는 이유, 석유라는 이유로, 석유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석유라는 이유로 사실은 중동 여러 국가와 미국이 그 외교를 정말 이 림보를 많이 쳤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자기의 동맹국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사우디나 이런 국가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가치를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이 불만을 가졌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한 데 대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미국에게 대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김연철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세상에 간이 배밖에 나간 얘기가 아니고 천방지축이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국의 기름에 어떻게 석유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동이나 러시아의 기름은 쇠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동 국가에서 발을 서서히 빼는 이유도 그 아기 다툼 같은 분쟁 그리고 테러리스트들하고 싸워봐야 돈만 들어가고 미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미국 병사들 목숨만 잃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밖에 나가서 기름 전쟁할 필요 없다.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이유로 전쟁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제1의 산유국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병사들 돌아오게 하고 미국 국민 세금 쓸 필요 없다는 거죠. 더더구나 미국의 최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석유 최대의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다음으로 이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다음 아닌 것 같아요. 천연가스나 석유 그 다음에 이 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리바이탄 이 소위 말하는 석유 가스 유전을 제외하고도 지금 삼손이라는 지역, 타마르라는 지역, 아프로디테 여러 곳에서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유전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종주국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대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예수주의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할지 몰라도 2000년, 1900년 동안 땅 없는 국가 없는 나라로 헤매다가 이제 정착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다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 가나안 내 축복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엉뚱한 짓들 하다가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는 난민으로 돌던 자연빈국 이스라엘의 자연부국
자원보국뿐만 아니라 군사강국, 경제대국으로 지금 곧 올랐을 차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그만을 떨지 않아요. 미국한테 너들 뭐라 해도 우리 통일장관을 누구를 갖다 놓으면은, 국방장관을 누구를 갖다 놓으면 미국도 함부로 나서지 못할 거야. 이딴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룻밤 강아지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는, 천연 자원이 없는 국가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주가 아니라 진짜. 레슨을 뭘 주냐? 우리가 천연 자원이 없는 국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지런해요. 머리가 좋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의 부를 이루어 놓은데, 그리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했었고,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정직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성실하지도 신의도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동맹국에게 한다는 게, 통일부 장관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놓으면 미국도 어쩌지 못할 거다. 이건 뭐 참 미국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건 하룻밤 강아지도 아니고,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국제적인 감각이 저렇게 없나? 국제적인 상식도 저렇게 부족하나? 국제관계가 뭔지도 모르나? 비난할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뭐 비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탄핵할 가치도 없다 했는데, 비난할 가치가 없다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유전이 딱 발견되자마자 미국의 유명한 로스차일드, 그리고 IEI 뭐 많이 들어갔어요. 개발 업체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전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노블 에너지 등등. 그들의 기술, 그들의 인력 가져 들어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맹국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겸손과 근검 절약,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방지축 날뛰던 베네수엘라처럼 러시아와 공산주의 국가와 가까워지면서 파퓰리즘을 써서 나라의 부를 15년 만에 거들을 다 내고, 나라 자체가 전부 다 거의 존재가 없는, 지도상에서 없어지게 하는 거지 국가로 지금 만들고 있는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이 정부의 뭐 앞에 교육감 뭐 이런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우리의 개발의 모델로 삼으라, 참 수구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수구 꼴통이에요. 옛날 걸 지키는 게 수구 꼴통이에요.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게 바로 수구예요.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삼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고, 이스라엘의 겸손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근검절약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동맹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립정신, 제대로 된 자립정신, 3.1절 날 축사에서 빨갱이가 어떠니, 친일이 어떠니, 이런 거, 정부 수립이 어떠니, 건국을 부정하는,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이런 게 바로 자립정신이 아니에요. 왜곡된 포퓰리즘이에요. 미국으로부터 기름 안 가져오면은 기름도 이제 싼 가격으로, 혹은 미국이 특별히 더 싼 건 하지만 앞으로 오펙이나 러시아나 이란 하고 경쟁해도 미국이 더 싼 오일을 만들어내서 경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 물건 사오면서도 이제 미국에게 뺨때기 맞을 뺨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고 배웁시다.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 이스라엘 유태인보다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고, 쓸데없는 대로 국민들을 호도를 싣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니까 국민들 머리가 자꾸 개돼지화 돼가는 거예요. 우린 천재들의 모임이 대한민국이에요. 천재의 후손들이에요.
지도자가 잘 키워주면 국민들도 세계 최고의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 맹방인 미국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미국 협상이 결렬된데도 우리는 남북 간에 협력할 테니까 미국이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시건방 이제 좀 그만 뜨세요. 갈수록 더 속된 말로 찍힙니다. 눈밖에 나갑니다. 오죽하면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가장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대통령이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너들 중시내비 중재자 아니야? 그냥 촉진자야. 쓸데없는 데 나서지 마. 양쪽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 설레발 치면서 이쪽 정보 저쪽 정보 갖다 주는 중재자 하지 마. 그렇게 뺨때기 맞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게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